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ICU에 참여했다가 3천만 원을 손해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삼성의 기술력 투입된 삼성 코인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삼성 SDS 기술진과 삼성 현직 고위급의 구문들이 개발을 참여하고 있고 이마트, 신세계 등 삼성 계열사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전 삼성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고 무슨 국제 포럼 할 때 전직인들 인사말도 하기에 삼성에서 코인을 개발한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코인당 100원부터 시작해서 1차 프리미엄 가격이 1,200원이 마감이 됐을 만큼 당시 투자자들에게 화제가 된 코인이었고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삼성에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기라면서 환불을 해달라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로 3천만 원을 손해보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참 이야, 안타깝시죠. 예. 와우. 저도 이 삼성코인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좀 이거 좀 서미츠라는 업체인데요. 삼성의 기술력이 투자된 이른바 삼성코인이라는 겁니다. 삼성코인 이름만 들어도 좀 사고 싶으지 않으세요? 그쵸, 신뢰감. 이 삼성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누구나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신뢰감도 있고 그러니까. 네, 대충 만들진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대기업의 총수 일가도 투자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네. 속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코인 가격을 서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가면서 두 차례 정도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네. 한 1,300명으로부터 한 210억 원 정도 오, 이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액 정도. 그 삼성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닐 때는 마치 삼성에서 기술력을 이제 뭐 전수해줬다는 듯이 이제 뭐 표현하기도 하고 삼성의 일부 임직원들, 고위 임직원들이 자기들에게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뭐 하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반박 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많은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발행 주체인 뭐 이모 씨는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교회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삼성 S1과 뭐 협력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잘못 와전된 거다. 그리고 실제로 뭐 삼성 임직원들이 일부 투자를 하기도 했고 투자자들 이제 코인 매수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현혹을 했던 걸로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삼성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뭐 이제 잘못된 희망을 품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삼성과 실질적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걸로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한 거예요? 뭐 정확한 뭐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2017년 말에 삼성이 블록체인을 개발을 뭐 착수한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보고 만약에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네. 저걸 써야겠다. 재료를. 거기다가 당시에 이제 인기였구나. 일명 현대코인이라고 있어요. HDAC이라는 네네. 사물 인터넷 관련된 코인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16년도에 처음 16년, 17년쯤에 이제 ICO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대페이 그러니까 현대 코인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사람들한테 편하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람들이 상장이 조금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기가 아니냐라는 뭐 이슈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정말로 현대 그 집안에 계신 네네. 그 현대 BSNC의 사장이신 정대선 대표님이 정말 이걸 만들었다는 게 고지가 되면서 삼성이 만드는 것도 뭔가 되겠구나. 약간 이런 투자 기대 심리가 분명히 부풀어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했으니까 이제 곧 이쪽도 하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때 이게 개인적으로 안 접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으면 투자하셨을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삼성코인에 대한 당시 뉴스 자료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삼성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면서 1,3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나 경찰이 급히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이른바 한국 디지털 금융 포럼 행사장입니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남성이 무대에 올라 개막 선언을 합니다. 행사를 후원한 가상화폐 업체 회장 52살 이모 씨입니다.
민간에서부터 먼저 디지털 금융 혁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디지털 금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삼성의 기술력이 투자된 이른바 삼성코인을 발행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도 투자에 참여했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는데 코인 가격을 올려가며 세 차례 판매를 진행해 1,300여 명으로부터 21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 모 씨를 잡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당일에 도망갔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픈 채팅방이 여러 개가 이제 개설돼서 거기서 이제 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뭐 형사 고소를 같이 한다,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 고소도 고소지만 어차피 지금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가 마쳐지고 이제 지금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유명 인사들 전혀 모르고 가신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네. 가거든요. 그래도 뭐 어떤 포럼인지 그래도 간략하게 이제 그 정보를 얻고 갔을 텐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아주 가끔씩 뭐 포럼에 초청돼서 이제 뭐 발표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네. 보통 이름은 되게 멋있거든요. 막 4차 네네네. 산업혁명, 뭐 디지털 그렇죠, 금융 그렇죠. 포럼, 예. 뭐 앞으로 뭐 한국 사회의 발전적 미래에 대해 토론합니다. 뭐 이런 주제가 뭐 블록체인의 미래 막 이러는데 그냥 거기 가서 인사하고 축사한다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죠. 저분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본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축사를 했지만 내가 여기서 삼성 코인을 판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나는 서비스 코인을 판매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디지털 뭐 한국의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축사에서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으로 왔을 거고 투자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아 우리가 사려는 코인의 발행자가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구나라는 것에 되게 무게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나 보다. 이런 오인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되게 전략적으로 잘 알고 노려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되게 좀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돈 조금 있거나 그 자산 조금 있으면은 환불이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산이 있으면 보통은 그렇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하는데요. 네네네. 형사 사건이 이제 진행될 때 민사 사건을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뭐 민사 사건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 손쉽게 이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배상 신청 제도가 있어요. 배상 명령 신청 제도라고 해서 이제 바로 형사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 선고할 때 그와 동시에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사건 지금 아직 공판 중이거든요. 재판 중이어서 이번에 11월 28일에도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제 보면 사건 관련돼서 기록들을 보면 이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배상 명령 신청을 이미 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형사 재판 중에 이렇게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일부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ICO가 나름 또 좋은 제도인데 그쵸. 왜 그렇게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일단 18년 초에 정부에서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한 이후에 네네. 네. 그 규제 공백이 있는 거죠. 그 규제 공백이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와우. 뭐 계속 사례를 접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돈이 많이 모이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삼성코인도 그렇지만 뭐 대기업이나 어떠한 중소기업, 뭐 이름 있는 중소기업을 사칭해서 코인을 파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 법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에 법에 아직 무법지대라고 하죠. 이거. 그렇죠. 아, 그거 잠깐은 네. 짜증날 거고.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좀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유토피아인가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나쁜 짓을 저지를 사람들이 더 좀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저 좋은 건데 사람의 욕심이 진짜 끝이 없어요. 어떻게 좀 변호사님이 어떻게 좀 관련법이 생기고 파워 좀 이거 쓸 빨리 수 없나요?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법안이 이제 많은 국회의원실에서 많은 법안이 제출이 됐었어요. 네. 이제 뭐 전자금융거래법에다가 개정법을 뭐 개정안을 넣어야 된다는 뭐 법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특화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된다는 뭐 의견에 따라서 그런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법안 제출은 됐지만 뭐 그게 실질적으로 뭐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직 한 개도 없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일 먼저 시행될 수 있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개정 특근법. 네, 특근법 개정안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그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거래소 관련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래소 부분부터 우선은 이제 규제 범위 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ICO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도 크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런 것에 반해서 그래도 이제 대한 변호사 협회나 또 한국 블록체인 협회 같은 데서는 이제 법안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도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Q&A집도 발행을 하고 이제 소개를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초기에 갖고 있었으면 그거는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그럼 내가 이런 데 샀으면 900만 배를, 뭐 1,000만 배를 벌게 되는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성공 사례를 빌미로 새로운 프로젝트는 계속 좀비처럼 전 태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화가 법제화가 굉장히 저는 빨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